자, 할게요. 자, 복습. 이 부분은 이제 했다고 치고, 맨 처음에 무슨 정치부터 나오냐면요. 세도 정치라고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자, 1803년부터 1863년까지 왕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자, 복습이야. 무슨 가문? 특정한 가문이 완전히 권력이 세지죠. 자, 무슨 김씨 들어본 적 있니? 안동 김씨 들어본 적 있죠? 무슨 조씨? 풍양 조씨. 그러면 왕이 약하고 특정 가문이 강해지면, 자, 완전히 정치가 뭐가 되겠어요? 개판이 되겠죠. 예를 들어 했잖아. 학원에서는 선생이 있어야 돼, 학생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써야지 규율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써버리면 학원이 붕괴되겠죠. 막 나 수업할 때 이 친구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고 장난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개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시험도 부정이 저질러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관직도 돈 주고 팔죠. 무슨 매직? 매간 매직이 들어서죠. 그러면 돈 주고, 자, 내가 50억 주고 안양 사또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한 200억은 뽑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나쁜 사또를 우리가 청동오리라 불러요. 탐관오리야. 탐관오리가 등장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막 걷겠죠. 그래서 세도 정치 때문에 탐관오리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때 세 가지 세금을 탐관오리가 엄청나게 걷는다. 무슨 문란? 삼정의 문란.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뭐 해볼게. 세금을 하도 걷으니까 농민들이 개빡치겠죠. 그래서 참다가 여러분 무슨 난이 터져요? 밀란. 농민이 봉기하죠. 그래서 외울게요. 그래서 여기 요쯤에 1811년 자,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농민 데려다가 난을 일으켰다. 그러면 다 밝혀줄게요. 홍경래의 난의 원인은 뭐냐? 세도 정치 때문에. 다른 말로 세도 정치의 무슨 단? 폐단. 기억나죠? 무슨 정의 문란 때문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런데 홍경래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또 한 50년 있다가 1862년에 여러분 진주에서도 진주 농민 봉기가 벌어지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임술 농민 봉기라 그래요. 이때는 전국에서 밀란이 나가지고 조선이 망할 뻔해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서프라이즈 깜짝 놀란 거야. 왜냐? 나라가 망하면 지네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도 가문이 안 되겠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밀란이 나니까 요 탐관오리를 좀 처단하자. 그리고 삼정을 좀 제대로 걷자 라고 개혁하려고 관청을 만드는데 요 관청을 삼정 이정청이라 그래요. 근데 물어볼게. 이거 개혁이 됐을까 안 될까? 개혁이 안 되죠. 왜? 삼정이 문란한 이유가 뭐야? 세도 가문이 매간매직해서 탐관오리가 등장한 거죠. 그러면 세도 가문이 밀란 났다고 삼정을 바로잡으려고 삼정 이정청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죠. 계속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세도 가문 수능에 나올 확률 15% 양심적으로. 근데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 석 달에 한 번씩 나오겠죠. 답이 뭐야? 세도 정치로 삼정이 문란해서 밀란이 터졌다. 자, 외울게요. 무슨 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무슨 농기? 진주 농민봉기. 요것 때문에 세도 가문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이정청을 만들었다. 삼정 이정청. 하지만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요거 삼정 이정청이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이정청? 삼정 이정청. 외워지죠? 자, 지울게요. 이거 했다고 치고 복습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하나만 외울게요. 자, 조선 후기 제일 나쁜 정치가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왜? 왕이 약해지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무슨 오리가 등장해요? 청동오리, 아니 자탐관오리. 그래서 세금 많이 걷었죠. 무슨 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그것 때문에 뭐가 터져요? 밀란. 밀란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슨 경래?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봉기. 요거 막으려고 무슨 이정청? 삼정 이정청. 외워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삼정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애기 삼정 배웠죠? 안 배워? 우리 애기 삼정. 머리 이쁘다. 하고 그만두면 안 돼. 쫓아갈 거야, 집까지. 띵동. 귀여워. 자, 볼게요. 삼정 해줄게.
그냥 해자 천천히 돼. 수업 잘 들어주니까. 삼정이 뭐냐면요. 나라에서 걷는 세 가지 세금을 삼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해볼게. 삼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정이야. 잠깐만. 요 전이 뭐냐? 밭전자. 밭전자. 그러면은 밭에서 나는 뭐를 걷는 거예요? 곡식으로 세금 걷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전정. 여기까지 알겠죠? 야, 우리 학원도 한 달마다 내는 학원비도 있지만 특강하면 특강비도 걷고 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 전정 곡식인데 예를 들면 10가마 내야 되는 세금을 탐관오리가 막 20가마, 30가마 걷는 거야.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양반들은 탐관오리에게 뇌물 줘가지고 또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요. 똑같은 거죠. 이걸 우리가 전정의 문란이라 불러요. 알죠? 또 하나, 군정의 문란은 뭐냐? 자,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공부한다고 군대가 면제야. 부럽죠? 부럽죠? 군대 면제인 사람? 없어요. 자, 지금 남자애들 어떤 새끼 손 못 들지? 군대 가요? 자, 볼게요. 그래서 군대가 면제인데 농민들은 남자는 16세에서 60세까지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어느 순간 군대 가지 말고 1년에 돌돌 마른 옷값. 조선시대에는 돈이 세 가지야. 쌀도 돈이고 옷감도 돈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1년에 요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 군포를 하나만 내면은 군대가 면제인 거야.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 탐관오리가 1년에 하나 거둘 거를 뭐 5개, 10개, 100개씩 걷는 거야. 이걸 무슨 정의 문란이라 그래요? 군정의 문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 자, 이거 상식이에요. 백골 징포라는 게 있어. 백골 징포가 뭐냐? 탐관오리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3살이야. 그러면 군대 안 가죠. 3살인데 갑자기 내 아들 보더니 재수생이네 하고 걷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황구천정인데 깐난 애기에게도 걷어요. 그럼 백골징포는 뭐냐? 탐관오리가 오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럼 백골이 돼 있죠. 아버지 무덤을 보더니 건강하시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걷는 게 백골징포야. 이거를 우리가 무슨 정의 문란이라 불러요? 군정의 문란. 여기까지 알겠죠? 세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해요. 환곡. 환곡이 뭐냐면요.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나라에서 쌀을 싸게 꿔주는 거야. 100가마 꿔주면은 이자가 1가마야.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탐관오리가 이거를 능동적으로 개발해요. 어떻게? 100가마 꿔주고 이자가 1000가마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 해볼게요. 전정, 군정, 환곡을 삼정이라 불러요. 그럼 요 세 가지 세금을 탐관오리가 많이 거두니까 무슨 난이 터진 거야? 밀란. 무슨 내의 난?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봉기. 그래서 세도 가문이 깜짝 놀라서 개혁하려고 무슨 이정청? 삼청 이정청을 만들었지만 의미가 없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외울게. 삼정은 세금을 얘기한다. 세 가지 세금. 밭전자. 곡식으로 낸다. 전정. 농민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한 필 세금을 낸다. 무슨 정? 군정. 군정. 또 환곡은 원래 좋은 제도죠. 너네 기억나니? 고구려에서 옛날에 백성들 굶어 죽지 말라고 쌀 꺼준 게 무슨 대법? 진대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걸 계산한 게 무슨 곡? 환곡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세도 가문이 지금 무슨 붕? 멘붕에 빠져 있는데, 자, 이 당시 여러분 철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30살에 매일 술 먹고 놀고 온라인 게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도 가문이 야, 왕이 죽었으니까 왕족 중에 바보 왕족이나 어린 놈을 왕으로 삼자. 그래야지 세도 가문이 계속 갖고 놀 수가 있잖아. 근데 봤더니 이하응이라는 왕족이 있는데 아들이 10살이야. 뭐 이거 멍청이야. 멍청하고 나이가 어리고 이름도 무슨 똥이? 개똥인 거야. 근데 이 이하응은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약간 좀 건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도 가문이 잘 됐다. 아빠는 멍청이, 아들은 어리니까 얘를 왕으로 삼자 해서 세도 가문이 얘를 왕으로 삼는데 얘가 바로
들어본 적 있죠? 고종, 조선의 왕, 민비의 남편, 고종 아시죠? 그래서 고종이 10살에 딱 왕이 되고 세도 가문이 이여응한테 야, 너 먹고 꺼지라고 지금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건달이니까 1,000억 가지고 막 몰고 죽겠죠. 대신에 요 이여응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 유명한 무슨대원군, 흥선대원군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도 가문이 이제 고종 가지고 갖고 놀라고 했는데 이 흥선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왜? 원래는 멍청한 짓을 했어. 왜? 세도 가문이 똑똑한 왕족을 죽이니까 요 흥선이가 안 죽으려고 멍청한 척 하다가 아들이 딱 왕이 되는 순간 뭐를 벗어요? 바지야 가면이야. 바지를 왜 벗어요? 멍청했던 가면을 딱 벗은 다음에 세도 가문 다 때려 부시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고종 흥선이가 개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해볼게. 자, 1863년에서 여러분 공부하기 쉬우라고요. 1873년까지 딱 10년간 누가 개혁을 해요?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합니다. 왜? 이 당시 고종은 몇 살이야? 고종은 10살이라 어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흥선이가 뭘 해야 되겠어? 여기 답이에요. 왕권이 약해져 있죠. 무슨 가문 때문에? 세도 가문 때문에. 그래서 흥선이는 제일 먼저 자 외울게요. 무슨 강화를 한다? 왕권 강화를 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어떻게 하느냐? 쉬워요. 외우지 마요. 그러면은 흥선이 전까지 누가 더 힘이 셌어? 무슨 가문? 세도 가문이 힘이 셌죠.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흥선이는 제일 먼저 세도 가문을 축출, 아웃, 쫓아냅니다. 세도 가문을 쫓아낸다. 여기까지는 외울 거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세도 가문이 앉아서 정치하던 사무소가 있었어요. 자, 세도 가문이 앉아서 정치하던 사무소를 자, 그냥 외울게요. 비변사. 무슨 사? 비변사. 작년에 국사직 공부한 사람은 비변사가 뭔지 알 거야.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세도 가문이 앉아서 정치하던 관청이 뭐야? 비변사예요. 그러면 세도 가문 축출한 다음에 모두 없애버려요. 비변사도 없애버립니다. 이 두 가지 외울게요. 아, 안동김씨, 풍양조씨 쫓아낸 다음에 걔네가 앉아있던 사무소인 무슨 사? 비변사 없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또 관청이 있거든요. 이 관청 외울게요. 이 관청을 의정부라고 불러요. 무슨 부? 의정부.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도 가문이 비변사 앉아 있을 때는 의정부가 거의 허접이었어. 아무 역할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흥선이가 자기 부하들을 의정부에 앉혀요. 그 의정부는 누구 부하가 앉아 있는 거야? 흥선이 부하가 앉아 있으니까 흥선이와 고종한테 충성하겠죠. 그래서 비변사는 폐지하고 의정부를 강화시켰다. 그거 생각해봐. 이렇게 외워요. 의정부라는 관청에는 이제 흥선이 부하들이 앉아있지. 그러면 흥선이 부하가 있는 의정부를 강화하면 무슨 권이 강해지겠어? 왕권이 강해지겠죠. 이 되지? 한 번 더 만지. 자, 이 안 되면 손 들 알았죠? 손 들고 나가요. 자, 볼게요. 애기 기억나니 이거?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처음 듣는 친구. 이해되죠? 이해되지? 모르면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그 권력 중에 제일 센 권력이 뭐야? 퀴즈. 힌트. 전두환, 박정희. 군사력이죠. 그러면 세도 가문이 정권 잡았을 때 내가 군사력을 장악했겠지. 그러면 세도 가문을 축출하면서 군사권도 뺏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3. 군, 부라는 관청이 있어요. 세 개의 군대 부서. 요즘으로 치면은 따라볼게요. 군사를 다루는 국방부야. 그러면 이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옛날 폐지됐던 거를 흥선이가 세도 가문에게 군사권을 뺏어서 여기로 집중시킨 다음에 요 3군부를 흥선이가 차지해. 요거를 유식하게 3군부를 부활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무슨 권을 장악한 거야? 군사권을 장악한 거지. 봐봐.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군사권이 내 게 아니야. 야, 그럼 말이 대통령이지 언제든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흥선이 해보자.
왕권 강화하려고 누구 쫓아냈어요? 세도 가문 쫓아내고 걔네가 앉아있는 설사야 비변사야. 더럽다. 비변사? 야 물어보자. 니네 집에 가끔 변기 막히는 사람. 변기 막힐 때 있니? 변기. 내가 이상한 건가? 한 달에 한 번씩 막혀. 왜 그런 거야? 비웃어? 아니, 물론 이유는 있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비타민 C를 하루에 10개 먹으라고 서울대학교에 이재왕이랑 교수번이 있는데,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0cc를 먹으면 몸에 좋대. 그래서 엄마랑 나랑 그걸 석 달을 했어. 석 달 했는데 증상이 뭐냐면은 방귀가 하루에 20번씩 나와. 계속. 엄마도 태어나. 왜? 방귀가 한 100번씩 나온대. 그러다가 석 달쯤 하고 나서 화장실에 앉았는데 농담이 아니라 굵게 1분이 나오는 거야. 1분. 아니 농담 진짜 내가 대변을 보면서 아니 네버 엔딩이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미안해. 더러워서 보통 대변 보면 이게 물이면 이렇게 대변이잖아. 근데 대변이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가가지고 사람 불렀거든.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더니 무슨 짓이냐. 그게 기억나. 참 확 깨져. 진짜예요. 사실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했어. 왜? 변기통 망할까봐. 진짜예요. 그래서 이때 놀랬어. 자, 갑자기 내 이 얘기를 왜 했죠, 병신? 자, 그 다음에 5번째. 뭘 하느냐? 외우지도 말아요. 흥선이가 왕권 강하면서 세도 가문 축출했으니까 세도 가문이 아니더라도 똑똑한 인재를 고르게 어떻게 했다? 등용했다. 외울 것도 없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이거 외울게요.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법전이 경국대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경국대전이 조선 헌법이거든요. 그럼 봐봐. 자, 오늘 수능을 폐지한다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진짜 폐지되려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흥선이가 이렇게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경국대전을 고쳐서 경국대전이야. 이것도 나와요.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 대전회통이라는 법은 결국 무슨 강화시키는 법전이야? 왕권 강화시키는 법전이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해왔거든요. 옛날 문제는 이거야. 답은 세도 가문 척철, 비변사 폐지, 의정부 강화, 삼군부 부활만 해도 충분히 맞췄거든. 근데 요즘에는 요거까지 외워야 돼요. 무슨 회통을 만들었다? 대전회통. 외우게 해줄게요. 흥선이. 자, 흥선대원군은 무슨 회통? 대전회통. 다시 흥선대원군 흐저. 무슨 회통? 대전회통. 이해되겠지? 자, 볼게요. 집에 넷플릭스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넷플릭스 있지, 여기. 디즈니도 있지. 또 뭐 있어? 디즈니 아이디 몇 개 있어요? 5개? 이따가 교무실로 알았죠? 얘기할 게 있어. 니네 있으니까 좋다. 아까 오면서 혼자 강의하면 외롭잖아. 애들 막 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 너무 좋아. 수업할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번째. 그러면 얘들아, 흥선이가 지금 그래서 무슨 권을 강화시켰어? 왕권을 강화시켰지. 그런데 왕권만 강화시키면 안 되지. 아까 세도 가문 때문에 무슨 정이 문란했어요? 선정이 문란해가지고 백성이 밀란 일으켰잖아. 그러면 왕권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생활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럼 간단하죠. 뭐만 바로잡으면 돼요? 삼정의 무슨 난만? 문란만 바로잡으면 되겠죠. 해보자. 맨 처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무슨 정의 문란이었어요? 전정의 문란이었죠. 탐관오리가 곡식을 많이 거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누구 처단해요? 탐관오리 처단하면 되겠죠. 또 하나, 요즘 어려운 얘기 써볼게요. 양전사업이라는 걸 해요. 자, 외울게. 양전사업이 뭐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얘가 얼마 있고 얘가 얼마 있는지.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탐관오리 처단한 다음에 양을 재다, 전국에 있는 토지 양전 사업을 해서 세금 안 내는 양반들을 혼낸 다음에 양반들이 세금 안 내는 땅을요, 이거 알아둘게요. 은결. 은결이 뭐냐면은 양반들이 땅이 있는데 세금 안 낸 감춰둔 땅을 뭐라 그래요? 은결이야. 해볼게. 이 친구 우리 학원에 다니는데 해킹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얘는 학원비를 안 내. 근데 원장님 이상한 거야. 우리 학원 200명이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199명이 들어오는 거야. 어느 날 했더니 얘가 바로 그 애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학원비 안 내는, 학원비 내지. 학원비 안 내는 애를 잡아내는 걸 뭐라 그래요? 은결을 색축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또 농민들을 괴롭혔던 게 무슨 정의 문란이에요? 군정의 문란이죠. 요것도 누구 처단해요? 탐관오리 처단하고 제대로 걸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얘들아. 자,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의 양반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가 면제야? 군대가 면제죠. 근데 원래는 전체 인구의 양반이 10% 했는데 임난 이후에 나라에 돈이 없어서 돈만 내면은 양반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때 전체 인구의 40%가 양반이야. 그럼 얘네들은 군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군포도 안 내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답. 흥선이가요, 이게 무조건 나와요. 답에. 자, 10번 해볼게요. 호포제. 호포제가 뭐냐? 이제 양반은 군대 면제 아니다. 양반도 이제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그럼 군대 가기 싫으면 양반도 1년에 한 편씩 무슨 포를 내야 돼? 군포를 내야 되는 거야. 즉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게 10번. 호포제야. 그러면 조선 500년에서 제일 중요한 개혁,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포제. 흥선이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제? 호포제예요. 그럼 해볼게. 호포제 하면 첫째 좋은 점. 40%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거두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나라의 돈을 뭐라 그래요? 재정이죠. 재정이 되게 좋아지겠죠. 또 하나, 두 번째, 봐봐. 양반은 양반이라 군대 안 갔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그러면 양반이나 농민이나 군대 측면에서는 평등해진 거지. 이제 양반의 특권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분제가, 양반제도가 붕괴되는 역할을 했다. 평등사회로 가는 역할을 했다. 그게 바로 무슨 제? 호포제. 여기까지 알겠죠? 태국도 징병제인데 골 때리더만. 다큐를 봤는데 안양에 군부대가 오면은 군대가 니네들 한 500명을 모아. 근데 애들이 표정이 다 어두워. 그러면 엄마, 아빠, 애인 다 와 있어. 그러면 500명이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500명 중에 반만 군대를 가.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이름을 불러. 자, 학생 나와. 그러면 얘가 사색이 돼. 나가면 군의를 딱 둘러서 있고 시커멓게 칠한 이 항아리 있지.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구슬을 뽑아야 돼. 그래서 구슬이 하얀색이 나오면 바로 군대. 군인 2명이 와서 딱 잡고 가. 검은색이 나오면 면제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살떨리지. 근데 대학생들에게는 특권이 있어. 대학생들은 예를 들면 군대가 2년이면은 대학생들은 알아서 가면 1년만 해줘. 반이야. 근데 이거를 싫어하면 구슬 뽑기를 해야 돼. 너 물어볼게. 대학생이야. 그냥 지원해서 반만 다닐래? 아니면 5대5 확률인데 한번 찍어볼래? 너 같으면? 1년. 1년? 너는? 그렇지? 저런 애가 위험한 거야. 현명하다. 근데 그 머리가 군모도 어울릴 것 같아. 철모도.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죄라고요? 호포제. 그래서 흥선이는 자, 탐관오리 처단하고 양전,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 안 내는 은결도 색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호포제. 무슨 죄? 호포제. 양반에게도 군포 거두니까 세금도 많이 굳혀서 재정이 좋아지고 신분제 붕괴되고 평등사회가 돼가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무슨 죄? 호포제 됐어요. 그런데 농민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 게 환장하겠다. 무슨 곡이야? 환곡이에요. 봐봐. 환곡이 뭐야? 100가마 꿔주고 이자가 1가마.
농민들 굶어 죽지 말라고 나라에서 구해주는 제도인데 요걸 어떻게 해요? 백가마 꺼주고 탐관오리가 천가마 걷었잖아. 그래서 삼정의 문란 중에 농민을 제일 괴롭힌 게 무슨 곡이야? 환곡이야. 그래서 성선대문이가 과감하게 환곡을 폐지해요. 환곡을 폐지하고 따라해볼게. 사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사창이 뭐냐? 프라이빗 창고야. 이거 뭐야? 야, 동네에 보면은 부자 있죠, 부자. 야, 부자야. 네, 네가 창고를 만들어서 돈 없는 농민들에게 사적으로 빌려줘라. 물어볼게, 애기야.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 사채업자에게 꺼야 돼, 이모에게 꺼야 돼? 이모죠. 왜냐? 야, 막말로 이모는 1000만 원 꺼서 안 갚아도 뭐라고 안 해. 이모 그럼 되잖아. 사채업자 태권 어떻게 학원 찾아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사창제를 해서 환곡제를 없애는 거야. 그럼 환곡제가 문제가 뭐야? 사또가 하다 보니까 안 갚으면 두드려 패거나 감옥에 집어넣잖아. 폭력을 쓰잖아. 그래서 환곡제를 없애고 개인끼리 창고 만들어가지고 이웃사촌끼리 빌려줘라. 무슨 제? 사찬제.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해볼게. 그 오늘 배운 것 중에 그러면은 거의 100% 나온다는 게 뭐예요? 뭘까? 호포제. 무슨 제? 호포제. 알았죠? 여기 되고 환곡도 없애고 무슨 제 했다? 사찬제. 됐고. 두 번째. 이 양반들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흥선이가 양반들을 엿을 매겨요. 그래서 양반들에게 가장 많이 타격을 준 게 무슨 제? 호포제. 니네도 군대 가라. 군 보내라 있죠. 두 번째가 뭐냐? 양반들의 놀이터인 여러분 서원을 정리를 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 안양설자. 안양시야. 안양시에 서원이 뭐냐면요. 지방 사립대학을 서원이라 그래. 그러면 안양의 서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안양서원, 대림서원, 과학서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서원은 문제가 뭐냐? 지네끼리 매일 패싸움해. 대림대 서원이랑 안양대 서원이랑 성결대 서원이랑 만나면 반갑다고 푹 찌르고 해요. 막 머리 모양 같이 한 다음에. 그러다가 매일 싸우기도 하고 서원이 농민을 괴롭혀서 농민 땅을 빼앗기도 하고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 있는 1000여 개 서원을 다 없애서 47개만 남겨두는 거야. 이런 식이야.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일부 교회랑 일부 절이 문제다. 그래서 교회랑 절을 90%를 폐쇄시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가만히 아니겠지. 근데 그걸 해버린 거야. 무슨 정리? 서원 정리. 그래서 양반들 입장에서는 누가 정말 미워요? 흥선이가 정말 밉죠. 왜? 호포제로 세금도 걷었는데 나의 놀이터인 뭐를 정리한 거야? 서원을 99% 없애버린 거야. 이때 흥선이가 한마디 해요. 야, 공자가 되살아나도 백성을 괴롭히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굉장히 여러분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는 역사적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존경해요? 누구를? 배순왕 원장님? 누구? 없어? 이 친구는? 내 얼굴 보는 거 봐봐. 걸려들면 안 돼. 얘기는 안 놀려. 얘기할게. 우리 친구는 누구 제일 존경해요? 이들이 누구 제일 존경해요? 그래. 보통 그냥 이순신 세종대왕 얘기하면 돼. 이순신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본 적 있어요? 자, 볼게요. 내가 놀릴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이 친구 되게 신중해. 자, 볼게. 아이고, 아까 돈가스로 많이 먹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니네 혹시 여기 가본 적 있니?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궁궐. 무슨 궁? 경복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요게 1592년 임진왜란 때 파이어 불타가지고 폐허가 돼서 300년간 방치를 해. 이유가 두 가지야. 경복궁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두 번째, 경복궁이 불탈 때 많은 사람이 죽어서 나라에서 그 흉터라고 앉으려고 그래. 니네 물어볼게. 니네가 결혼해서 아파트를 딱 사러 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요거 다른 아파트 반 가격이래. 왜요? 지난번에 여기서 가족 4명이 죽었어. 근데 그 전에도 3명이 죽었어. 그래서 이 아파트에 총 40명이 죽었대.
거기 사니 안 사니 웬만하면 안 살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흥선이가 보기에는 아니 이 경복궁이 임금님이 가장 중요한 궁궐인데 폐허가 됐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흥선이가 야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 불타버린 무승궁을 경복궁을 중건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경복궁 짓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야 우리 왕실이 이렇게 잘 나간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9% 예를 들면 10조를 들여가지고 경복궁을 거의 완성했는데 어떤 처죽일 놈이 흥선이가 싫었는지 불을 질러가지고 파이어! 경복궁이 불타요. 그래서 10조가 날라가. 진짜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붕? 대륙붕이야 멘붕이야? 멘붕인데 흥선이가 딱 해. 그래? 불태웠어? 다시죠. 그래서 여러분 경복궁 2번 짓는 거야. 그러면 10조가 녹았으니까 또 무슨 조가 필요해? 10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흥선이가 뭘 하느냐? 동전을 발행하는데 요 동전 이름을 따라해볼게요. 당백전이라 불러요. 10발. 무슨 전? 당백전. 그럼 당백전이 뭐냐? 쉽게 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돈이 몇만 원권이야? 5만 원권 신사임당이죠. 이거 100배. 100배가 얼마야? 500만 원짜리 광개토대왕 지폐를 내일 만들어서 나라에서 500만 원짜리를 막 풀어가. 그럼 시중에 돈이 막 풀리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돈이 흔해지면 물가가 마구 올라가겠죠. 아메리카노가 1,000원 하다가 5,000원 하겠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느라고 당백전을 발행했더니 뭐가 오르기 시작해요. 물가가 오르고 쌀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 농민이나 양반이나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흥선이가 다 잘했는데 가장 욕먹은 거는 무승궁 중건, 경복궁 중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가 올랐다. 또 하나 더 해요. 이거 해볼게요. 야 미안한데 경복궁을 짓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만 납부해라. 무슨 전을 해요? 원납전이 뭐냐? 일종의 기부야. 그러면 10억 있는 애한테 가서 한 1,000만 원만 기부받으면 되는데 흥선이 밑에는 양아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억 있는 애한테 막 10억 뺏어버리고 전 재산을 막 강탈하는 거야. 그래서 흥선이가 경복궁 짓느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그 이유가 뭐냐? 당백전. 그 이유가 뭐냐? 원하는 만큼만 납부하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뺏어갔죠. 무슨 전? 원납전. 게다가 또 양반들도 개빡쳐. 자, 우리 아버지 무덤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 무덤에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흥선이가 경복궁 중건한다고 사람 보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그냥 무덤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간 거야. 야, 니 생각해봐. 할아버지 이제 제사 지내러 성묘하러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나무가 다 잘려가지고 경복궁으로 간 거야. 그래서 흥선이가 엄청나게 잘한 것도 많지만 모는 욕을 바가지 먹었어요. 무슨 중간? 경복궁 중간. 답이 뭐예요? 당백전. 당백전. 무슨 전? 원납전.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하는 거 다 잘 나와 안 나와? 다 겁나 잘 나오죠. 자, 그럼 해볼게. 이제 지금부터 재밌어져요. 거짓말이야. 자, 흥선이가 첫째 해보자. 첫째, 무슨 강화했어? 왕권 강화. 세도가문 축출. 앉아있는 비변사 철폐. 대신에 무슨 부강화? 의정부 강화, 삼군부 부활, 인재 고르게 등용하고 무슨 해통? 대전 해통.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안정했어요? 민생 안정.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았죠. 다 필요 없죠. 황곡을 폐지하고 사창제. 더 중요한 거. 양반들에게도 세금 걷었다. 무슨 죄? 호포제. 무슨 죄? 호포제.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못 샀다가 경복궁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무슨 전? 당백전이랑 무슨 전? 원납전. 땡. 야, 계속 배운 거 얼마 안 되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컴팩트하게 요거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해볼게. 오늘 첫 시간에 무슨 정치 배웠어요? 세도 정치. 딱 눌러봐. 딱 누르는 순간 특정 가문이 권력이 셌다. 안동 김씨. 정치 개판, 매간매직, 탐관오리. 무슨 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때문에 무슨 내의 난?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봉기. 그것 때문에 삼정 이정청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등장한 게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려줄게. 국어를 듣든 영어를 듣든 수학을 듣든 수업 시간에 잘 들어. 잘 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1시간 한 거를 복습을 해가지고 1시간 한 거를 5분에 압축을 해야 돼. 모든 과목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진도 끝나고 석 달치를 한 2시간에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3월부터 11월까지 배운 거를 나중에는 여기 이과도 있죠. 지구과학이 됐든 생명과학이 됐든 그 많은 거를 나중에 한 2시간이면 다 볼 줄 알아야 돼. 아, 진짜로.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도 나 말고도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마다 막 공부하는 방법 얘기해 주지. 한번 따라 해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압축을 하고 반복을 많이 하냐가 짱이야. 예를 들어줄게. 나 아는 사람 중에 좀 짜증나는 인간이 있었어. 4개 국어를 완벽하게 했대. 그래서 완벽은 뭐냐? 일본어를 쓰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영어를 쓰면 영국 놈이 영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는 말. 물론 약간 타고난 것도 있는데, 문법 책이 500페이지짜리가 있었대. 이거를 한 100번을 봤대. 100번을 봐가지고 A4 한 장에다가 다 적을 수가 있대.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한 번 볼 때는 몇 달이 걸렸는데 2달 볼 때는 반이 걸리더래. 3번 볼 때는 한 달이 걸리더래. 그러다가 10번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500페이지를 2시간이면 읽더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지문을 거의 다 외웠대,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떤 외국어를 하나 끝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와중에 뭐 회화 같은 것도 했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복습이야, 복습. 수학이든 과학이든 우리가 1년 동안 학원에서 배운 것만 안 까먹어도 대박나. 근데 보통 학생들이 10개 배우면 진도 따라가느라고 뒤에 걸 안 해가지고 뒤에 건 까먹어. 다시 보면 새로워. 새로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지 복습을 많이 해야 돼. 알았죠? 자, 볼게요. 2번째. 이거 좀 설명 좀 하고 또 놀아줄게요. 자, 저 보세요. 세계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빠방, 띠리링, 옹숑숑, 오, 똑같죠? 빠방, 씨바바방.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조선 흥선대원군이고, 여기가 중국의 청나라고, 여기는 일본인데, 자, 18세기, 19세기. 여기 무슨 국이에요? 영국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배웠어. 서양에서 무슨 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돼가지고, 서양 애들이 힘이 세서 약한 나라 막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죠. 우리가 이것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무슨 주의라 불러요? 제국주의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면 서양 애들이 제일 먼저 어디 오느냐? 청나라 와서 영국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영국이 청나라랑 무역하다가 마약, 아편 판 다음에 청나라 두드려 팬 다음에 점령하기 시작했죠. 아편전쟁. 또 하나, 일본에는 미국이 와요. 근데 일본 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두드려 맞기 전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는 수많은 서양이 조선을 찝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배가 조선에 자꾸 막 와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긴 양. 서양의 배가 자꾸 조선에 찝적거린다. 이거를 10번. 무슨 선이라 불러요? 이양선. 이때 흥선이가 딱 봤더니 서양 새끼들이 웃겨. 맨 처음에는 친한 척해서 장사하다가 좀 친해지면 두드려 팬 다음에 나라를 먹는다 이거야. 딱 무슨 주의야? 딱 제국주의죠. 게다가 하나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게다가 흥선이가 지금 잠을 못 자요. 왜냐? 이렇게 조선이 있으면 이만큼이 조선이랑 친한 청나라인데, 러시아 아시죠? 푸틴. 러시아가 여러분 청나라 협박해가지고 요만큼, 여기 노란데 요만큼 땅을 뺏어가요. 여기를 여러분 니네 들어본 적 있나 혹시? 연해주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얼굴에 맞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연해주를 먹으니까 조선이랑 지금 국경이 맞댔죠. 그러니까 흥선이가 완전 무슨 붕? 멘붕인 거야. 왜? 매일마다 이양선이 와가지고 놀자라고 하는데 러시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연해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겠죠. 그런데 흥선이가 봤더니 청나라, 영국과 프랑스에게 두드려 맞았어. 1번, 미국에게 맞을 뻔하고 문을 열어서 막 미국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은 조선은 완전히 당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해볼게요. 흥선이는 요 상태에서 야, 안 되겠다. 세.
자물쇠처럼 국가를 잠궈버리자. 중딩 때 고딩 때 배웠죠. 무슨 정치? 세국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세국 정치라고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따라해보자. 서양과 통해서 상거래하거나 서양과 수교하는 거를 절대 거부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흥선이 하면 무슨 정책으로 배웠어요? 세국 정책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뭐를 외워야 돼요? 흥선이는 서양과 통해서 상거래, 장사하거나 수교, 사귀는 거를 거부했다. 5번. 통상수교, 거부정책. 뭐라고요? 통상수교, 거부정책. 얘기 되겠죠? 졸리지, 얘기. 졸리. 자, 볼게요. 좀 졸리지, 갑자기. 졸리지. 얘기해. 얘기 졸리지. 볼게요.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니네 표정을 다 이래. 괜히 왔다, 제기라. 후회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니, 그래도? 미안하다. 자, 좀 이따 쉬게 해줄게. 지금 쉴까? 차라리? 5분만 더 하자니? 좀 빡센가? 쉬고 해줄까? 5분만? 지금 쉴까? 하고 쉴까? 네가 정해. 하고 쉬어요? 자, 지금 쉬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카톨릭 다니시는 분? 성당? 한 명? 응. 아니야?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나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톡실한 불교 신자거든? 근데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태훈아, 너 혹시 카톨릭 신부님 할 생각은 없니? 뜬금없잖아. 불교 가족에서 왜 갑자기 나를 신부님을 만들려고 그래? 왜 했더니 우리 외할머니랑 우리 숙모분들이 카톨릭인데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착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랑 숙모가 하는 말이 너는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성격이 좀 착해서. 그래서 신부님 해라. 라고 했는데 엄마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그래? 했더니 엄마가 태훈아, 아들이 신부님이면 신부님 부모들은 노후를 안정시켜준대, 교회에서. 나보고 신부가 돼. 엄마, 아들을 파는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부님도 괜찮은 것 같아. 신부님은 일단 결혼 안 하시지만 음식 끄는 건 터부가 없으시죠. 담배도 피시던데. 그리고 술도 드시고. 머리도 그렇다니고. 자, 볼게요. 자, 그래도 되게 웃겼던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이라 그러죠. 혹은 크리스트교라 그러죠. 그러면 카톨릭 크리스트교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북이등이야, 평등이야? 평등이에요. 그런데 조선에 카톨릭 신자가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빡치죠. 왜? 조선시대에는 엄연하게 무슨 제도가 있어? 신분제도가 있죠. 가장 높은 애가 누구야? 양반, 중인, 농민, 천민. 즉 신분제가 있는데 갑자기 카톨릭, 크리스토교가 평등 강조하니까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조선에 프랑스 신부님 9분이 와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흥선이가 머리를 굴려요.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는데 러시아만큼 센 게 누구야? 프랑스죠. 그래서 흥선이가 프랑스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들, 당신들이 프랑스 연락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라고 했더니 신부님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거절을 해요. 거절하고 또 문제가 뭐냐? 야사야, 야사. 흥선대원군 부인이 야사에 의하면 카톨릭 신자였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흥선이 죽이고 싶죠. 왜? 호포제, 서원정리. 근데 소문에 흥선이가 프랑스 신부님 만났대. 소문에 흥선이 부인이 카톨릭 신자래. 그 요거 가지고 흥선이 탄핵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흥선이가 눈치가 빠른 거야. 야, 안 되겠다. 증거인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1866년 병인년에 프랑스 신부님 9분이랑 조선의
천주교 신자 5,000명을 강화도 끌고 가서 다 목을 쳐가지고 죽여요. 우리가 이거를 그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박해? 병인 박해. 아니 프랑스 신부님 9분이랑 조선 사람 5,000명을 강화도 절단하다. 머리를 잘랐다. 절두산에 들어가서 다 여러분 모가지 잘라 죽인 거야. 그래서 흥선이가 훌륭한 것도 많은데 카톨릭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누구야? 한국인 죽인 것도 안 됐지만 외국인을 함부로 죽이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딱 여기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자.